중국이 왜 이러지? 중국 경제 곧 터진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을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작은 단서라도 있으면요, 저는 그 단서를 헤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의 지표와 연결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추세선이 나오거든요. 이 추세선을 미래로 또 어떻게 끌고 갈지 그 전망도 해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국 경제 곧 터진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단서가 출현했다는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단서가 출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요, 바로 이게 터졌습니다. 7일물이에요. 7일물.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입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니까 이게 채권의 금리가 지금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이너스 0.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와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중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는 뜻이에요. 단기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환매조건부 채권 레포라고 하는데요. 역레포라고 하는데요. 이게 0.1%포인트가 떨어진 것은요, 이게 10개월 만이에요. 작년 8월에 0.01%포인트를 떨어뜨린 이후로 지금 처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실래요? 7일물 역레포가 0.9%로 떨어졌죠. 그죠? 2021년부터 2023년까지를 보면 지금 역레포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1개월물 단기 유동성 지원 청구 금리도 3.25%로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어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중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역레포 금리, 환매 조건부 채권에 대한 금리를 7일물을 떨어뜨린 데 이어서 1개월물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3.25%까지 떨어뜨렸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다 하는 그 예측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중국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들이 지표를 다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2023년 5월에 산업 생산도 3.5%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소매 판매도 13.7%까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이 꺾인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가 침체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 13.7%가 떨어졌다고 이게 아직도 여전히 높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면요, 디플레이션 조짐이 엄청나거든요. 저성장 저물가 조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수출이 마이너스 7.5%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야, 이게 뭐야 하고 시장은 놀라고 있던 참이었어요. 3월 달까지만 해도 14.8%가 늘어났고요. 4월 달에도 8.5%가 늘어났는데 5월 달에 7.5%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것과 동시에 말입니다. 여러분, 소비자 물가가 여러분 0.2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말입니다. 2020년 1월에는 5.4까지 올라갔던 소비자 물가거든요. 게다가 2022년 9월에 보세요. 2.8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1월에 2.1까지 기록하더니요, 2월에 1.0,
3월에 0.7, 4월에 0.1, 5월에 0.2예요. 이 말은 여러분 물가가 떨어진다. 사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사는 사람이 많다. 수요가 많아지면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 이것은 저성장의 어떤 흐름이라 이렇게 읽혀지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도매 물가 지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마이너스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당장 작년 10월 마이너스 1.3%를 시작으로 해서요. 5월에는 마이너스 4.6%까지 떨어졌거든요. 2021년 10월에 13.5%까지 올라가면서 1996년 이후 최고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2023년 5월에는 마이너스 4.6%까지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고물가의 어떤 모양새에서 저성장, 저물가의 모양새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요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진짜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말입니다. 중국 경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짐작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단기금리를 인하를 했으니까 아마 금리 전체적으로도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라는 게 이게 이들이 말하는 금리거든요. 1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 2.75%입니다. 현재까지 이거 내릴 거예요. 저는 내릴 거라고 봅니다. 단기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당연히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가 내렸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마 조만간 인민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1년 만기 신규 대출의 기준인데 내릴 겁니다. 2019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4.25%인 금리가 올 3월에는 3.6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거 더 내릴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금리를 얼마나 내리느냐 그 폭을 보면 우리가 시장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금리 폭이 내려가는 폭이 역대급으로 내린다. 그 경우는요. 중국 경제가 곧 터진다고 보면 저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말입니다. 중국 경제 전체에는요. 더블 딥 위험이 왔고요. 그 더블 딥 위험이 시장 전체에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지금 2022년 2분기에 0.4까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지금 2023년 1분기에 4.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했지만 2분기는 이렇지 못할 거다 하는 쉽게 말하면 더블 딥 위험이 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시장에는 나돌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중국 경제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책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 중국 경제는 언제 어떨 때 터질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한중 외교 갈등이 심화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제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어제 하루는 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조용했습니다. 이 조용이라는 수치가 그 분위기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우, 중국이 진짜 어려운가 보구나. 한국에 대해서 함부로 제재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졌는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도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예전만 못하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